안녕하세요. 저는 2171196의 변아현입니다. 저는 이번에 앞부분에 대한 복습을 하고 싶어서 주택가격 예측을 선택해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드리면 회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셋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데이터셋의 준비 과정까지 하고 그 다음에 모델 구성에 대한 코드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K격 검증으로 훈련 검증을 하는 과정까지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럼 회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에 앞서 앞부분의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분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슈퍼바이즈드 러닝 지도학습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비지도학습입니다.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데이터와 답의 형태로 명시적인 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음에 비지도 학습은 데이터만 주어진 상태에서 학습하는 과정을 말하고 그래서 비슷한 데이터끼리 묶는 그런 과정을 비지도 학습에서 하게 됩니다. 그럼 지도 학습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클래시피케이션 분류와 레그레션 회귀입니다. 분류는 예측하는 값이 이상값이고 회귀는 예측하는 값이 연속값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주택가격 예측은 회귀 문제로 나뉘어지는데 이 회귀 문제는 개별적인 레이블 대신에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상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내일의 기온을 예측하거나 소프트웨어 명세가 주어졌을 때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완료될 시간을 예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회귀에 대한 설명을 마쳤으면 이제 데이터셋을 살펴볼 텐데 주택가격 예측의 데이터셋은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셋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보스턴 주택가격 데이터셋은 1970년대 중반 보스턴 외곽 지역의 범죄율과 지방세율 등의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주택가격의 중간값을 예측해보자는 과정 속에서 이 데이터셋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살펴보면 데이터 포인트가 506개로 비교적 작은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이 506개의 데이터를 또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또 나누게 되는데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만약에 하나의 데이터로 훈련을 시키게 된다면 새로운 데이터로 그 학습을 시킨 모델을 적용을 했을 때 적용이 안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7대3이나 8대2로 훈련과 테스트를 나눠서 검증을 해야지 완벽한 그 학습되는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04개의 훈련 데이터셋과 102개의 테스트 샘플로 나눠서 여기서 지금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입력 데이터에 있는 각 특성의 스케일이 서로 다르게 됩니다. 이 특성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들인데 얘네들은 총 13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훈련 샘플은 404개와 13개, 그리고 테스트는 102개와 1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특성들은 어떤 값은 0과 1의 사이, 또는 1과 12의 사이, 또는 1과 100의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셋을 살펴보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데이터를 로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텐서플로우의 케라스에 있는 데이터이고요. 그래서 보스턴 하우싱이라는 데이터를 이렇게 임포트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다음에 불러온 데이터에 대한 모양이 어떤지 살펴보기 위해서 쉐이프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트레이는 404와 13개, 그리고 테스트는 102개와 13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트레인 타킷, 그러니까 타킷이 무엇인지 지금 출력을 해본 건데요. 주택 가격 예측이니까 당연히 타킷은 가격이겠죠. 그래서 타킷은 주택의 중간 가격이게 되고요. 이렇게 많은 것들은 한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사이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이제 찾기 위해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으면 이제 데이터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데이터는 같은 라벨에서 데이터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할 수 있는 해결책이 정규화하는 방법입니다. 특성별로 정규화하는 방법이 여기서 대표적으로 데이터에서 다룰 때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각 특성에 대해서 특성의 평균을 빼게 되고 그 다음 표준 편차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코드로 살펴보게 되면 민은 여기서 평균인데 데이터에서 평균을 구하고 다음에 데이터에서 그 평균을 빼고 다음에 표준 편차도 구해서 표준 편차는 아까 나눈다 그랬으니까 데이터에서 나누게 되는 이러한 그 정규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 특성의 중앙이 0을 중심으로 맞춰지게 되고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규화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아까 말했다시피 데이터가 가진 피처의 스케일이 심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규화를 한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는 주택에 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를 나타낸 그래프인데 그 안에 피처로 방의 수와 얼마나 오래 지어졌는지 그 연도와 같은 것이 두 개가 포함된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느 집이 가장 적합한지 예측을 시도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각 데이터의 포인터를 비교할 때 그 더 큰 스케일을 가진 피처, 여기서는 즉 이 연도, 얼마나 오래 지어졌는지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좌우되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만약에 방 한 개만 있는 집과 20개짜리의 집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이제 비교하는 것을 기대를 한다고 가정을 했으면 한 개와 20개면은 여기서 만약에 두 집이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을 경우에는 한 이쯤 되기 때문에 포인트가 매우 가깝게 위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방의 수라는 피처는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데이터의 포인트가 동일한 정도의 스케일로 반영되어 주는 게 정규화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규화를 통해서 데이터가 동일한 정도의 스케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앞서 데이터를 구성을 어떻게 되는지 봤으면 이제 모델을 정의하기 위한 모델 구성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 주택가격 예측은 샘플 개수가 적기 때문에 64개의 유닛을 가진 두 개의 중간층으로 비교적 작은 모델을 구성하여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모델을 사용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훈련 데이터의 개수가 적으면 과대적 합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과대적합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과대적합은 오버피팅이라고도 하는데, 데이터가 트레이닝 셋에만 지나치게 최적화되어서 다른 데이터셋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는 모습을 띠는 게 오버피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가 적은 경우에는 이 과대적합이 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모델을 사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델의 마지막 층에는 하나의 유닛을 가지고 있는 선형층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여기서는 활성화 함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회귀를 위한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 층이 이렇게 순수한 선형이기 때문에 모델이 어떤 범위의 값이라도 예측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모델은 MSE의 손실 함수를 사용하여 컴파일하고 있고,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더 설명해 보는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먼저 레이어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자면, 신경망의 기본 데이터의 구조는 층이라고 하는데요. 이 층은 하나 이상의 텐서를 입력으로 받고 하나 이상의 텐서를 출력하는 데이터 처리 모듈입니다. 그래서 이 케라셀 레이어는 상태와 연산을 캡슐화한 객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레이어 층은 층호환을 이루어야 하는데, 층호환이란 모든 층이 특정 크기의 입력 텐서만 받고 특정 크기의 출력 텐서만 반환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델에 추가하는 층은 앞선 크기에 맞도록 동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케라스에서 사용할 때는 대부분 호환성에 대한 걱정은 필요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층에서 모델로 넘어가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딥러닝 모델은 층으로 구성된 그래프이고, 그래서 케라스에서는 모델 클래스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도 시퀀셜 모델을 이용해서 이 주택가격 예측도 그 모델의 구조를 시퀀셜로 선택해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어 모델을 모두 정의를 했으며 그 다음은 컴파일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 컴파일 단계는 학습 과정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손실 함수, 옵티마이저, 측정 지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코드를 살펴보자면 옵티마이저는 RMS 프롭을 선택한 걸로 볼 수 있는데, 이 옵티마이저는 손실 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가 어떻게 업데이트 될지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RMS 프롭을 보면은 폭을 줄이는 건 좋은데 이전 맥락의 상황을 봐가면서 하자는 것이 이 RMS 프롭의 방법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로스, 손실 함수는 MS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손실 함수는 훈련 과정에서 최소화할 값을 말하는데요. 이 현재 작업에 대한 성공의 척도를 이 손실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도 특정 지표, 훈련과 검증 과정에서 모니터링할 성공의 척도로 이 측정 지표도 설정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로스 손실 함수로 MSE라는 걸 선택했는데 MSE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민 스퀘어드 에러로 평균 제곱 오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여기서 원핫 인코딩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식을 통해서 원핫 인코딩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밸류라고 하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걸 가져온 이유는 아까 코드에서 잠깐 언급이 되었는데, 그 레이어 하면서 레이어 안에 그 액티베이션 함수가 이 value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0보다 작을 때는 0, 그리고 0보다 큰 값에 대해서는 해당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시그모이드는 이런 식인데 value는 0보다 작으면 모두 0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래프를 띄고 있습니다. 이 렐루의 장점은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해결을 할 수 있고 시그모이드보다 함수 형태가 간단을 하기 때문에 미분 계산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은 음수들은 모두 0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한번 음수가 나오면 더 이상 그 노드는 학습되지 않고 레이어 구성이 적은 간단한 네트워크에서는 좋지 않은 성능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이제 모델을 정의하는 모델 구성까지 완료를 했고, 그럼 이런 거를 통해서 훈련을 검증하는 과정까지 거쳐보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매개 변수들을 조정을 하면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그 데이터를 이렇게 훈련과 검증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데요. 이 주택가격 예측은 데이터에 포인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증 세트도 굉장히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검증 점수라는 게 나오는데 이 검증 점수는 검증 세트와 훈련 세트로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선택되었는지에 따라서 이 검증 점수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검증 세트의 분할이 이 검증 세트의 분할에 대한 검증 점수의 분산이 높아지므로 이 모델을 신뢰 있게 평가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K격 교차 검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K격 교차 검증은 이 데이터를 K개의 분할로 놔두고 그 K개의 모델을 만들어서 K-1개의 분할에서 훈련을 하게 되고 나머지 분할에서 평가를 하는 과정을 K격 교차 검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의 검증 점수는 K개의 검증 점수의 평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서서 설명한 것을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K를 4로 해가지고 4개의 겹을 사용한 훈련 검증을 코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um f폭은 100을 사용하고 있고 여기서 검증 데이터를 준비하고 다음에 훈련 데이터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모델을 구성한 다음에 이 fit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델을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fit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을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검증 세트로 모델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f폭 100까지 하게 되면은 스코어가 이런 식으로 나서 검증 세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확실히 검증 점수가 변화가 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여기서는 2.3 정도로 나타났고 그래서 주택가격의 범위가 1만 달러에서 5만 달러인 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
$300 정도는 비교적 값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던 그 fit 메서드에 대해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컴파일 다음에는 fit라는 이 메서드가 호출하게 됐는데 이 fit는 훈련 루프를 구현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매개 변수는 훈련한 데이터가 들어가고 훈련할 epoch 그리고 미니 배치 경사강법의 각 epoch에서 사용할 배치의 크기가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input과 target, epoch과 배치 사이즈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을 아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fit까지 마치면 이 evaluate를 통해서 검증 손실과 측정 지표를 계산하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fit 과정을 통해서 검증을 한 결과를 봤는데요. 아까의 결과는 비교적 큰 값의 차이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조금 더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시켜보면 성능이 더 좋을 거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500 에포크 동안 훈련을 시켜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고 에포크를 500으로 설정을 하고 각 에포크마다 모델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기록하기 위해서 훈련 루프를 조금 수정을 해서 그 각 에포크마다 각 폴드의 검증 점수를 로그에 저장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델 훈련을 통해서 여기서는 K겹 검증 점수의 평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학습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나게 된다면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범위가 좀 크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은 보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처음 몇 번의 에포크 동안 이 값들이 이후의 에포크보다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값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값들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앞쪽의 데이터를 제거하고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학습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앞에 데이터 포인트를 10개를 제거하고 학습시킨 모습입니다. 아까보다는 상대적으로 잘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기서 밸리데이션 에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일어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 여기쯤에서 중지를 하게 되면 올바른 학습이 된 그런 모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모델의 여러 매개 변수에 대한 튜닝이 끝나게 된다면 그 모든 훈련 데이터를 사용하고 최상의 매개 변수로 최종 실전에 투입할 모델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컴파일된 그 모델을 얻게 되고 다음에 전체 데이터로 이렇게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로 성능을 확인한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가격 예측에 대한 코드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정리를 하자면 이 회기라는 것은 블루에서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손실함수를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를 손실함수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회기에서 사용되는 평가 지표도 블루와 당연히 다른데
정확도의 개념은 회기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기 지표는 평균 절대 오차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입력 데이터의 특성이 서로 다른 범위를 가지게 된다면 그 전처리 단계에서 각 특성을 개별적으로 스케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다음에 또 가용한 데이터가 적게 된다면 그 K격 검증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해서 이번에 주택가격 예측에도 이 K격 검증을 통해서 훈련 검증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가용한 훈련 데이터가 적다면 과대적합, 오버피팅을 피하기 위해서 중간층의 수를 줄인 작은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택가격 예측에서도 2개의 중간층을 사용해서 그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주택가격 예측의 복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